겨울이 이렇게 길 줄 몰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새 두 번째 겨울. 57의 은정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 골목을 청소했다. 알람이 울리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일어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움직이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느끼지 않으려고 그렇게 매일을 버텼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장갑을 낀 손으로 빗자루를 쥐고 있어도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손끝이 시려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 추위가 오히려 좋았다. 아프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밤마다 차가운 이불 속에서 그의 체온 대신 남은 건 정막뿐이었다. 그 정막이 너무 무거워서 은정은 새벽 일을 시작했던 것이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다. 왜 그날 함께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마지막 그 말에 화를 냈을까? 후회가 목을 조였다. 골목 끝 작은 분식집에서 불이 켜졌다. 진수 분식.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을 밝히는 곳. 은정은 그 불빛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간. 그 작은 불빛만이 은정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가끔 그 불빛을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자신처럼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 새벽의 고독을 나누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눈끝으로 그 불빛을 확인하고 나서야 은정은 빗자루를 들었다. 이 시간에도 일하시네요. 어느 날 가게 주인이 문을 열고 은정에게 말을 걸었다. 60쯤 되어 보이는 남자, 단정한 인상에 조용한 목소리. 그의 이름은 박진수였다. 매일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여는 사람. 은정은 그를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말을 나눈 건 처음이었다. 고생 많으십니다. 좀 추우시죠? 은정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지나치려 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오랜만이었다. 아니, 피하고 싶었다. 말을 하면 또 무너질 것 같아서.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위로의 말도 이제는 지겨웠다. 그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었다. 잠깐만요. 진수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종이컵에 뭔가를 담아 나왔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어묵, 국물이에요. 따뜻한 거 좀 드세요. 이 추운데 맨손으로 일하시면 안 돼요. 손끝이 닿는 순간 아주 잠깐이었지만 멀었던 마음이 녹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은정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그 속에 묘한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컵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손끝에서 팔로, 가슴으로 번져나갔다. 2년 만에 느끼는 타인의 체온이었다. 아니, 체온은 아니지만 그 작은 배려에서 느껴지는 온기.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하고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런 작은 친절이 이렇게 가슴을 뭉클하게 할 줄 몰랐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천천히 드세요. 또 오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따뜻함이었다. 은정은 그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데웠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따뜻한 걸 마셔본 적이 없었을까. 그날 이후 은정은 매일 그 골목을 지나갔다. 아니, 원래도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 가게 앞에서 잠시 멈췄다. 진수는 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새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짧은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오늘은 날씨가 더 춥네요. 커피보다 생강차가 나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자신을 기다린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신경 써주고 기다려준다는 것. 2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은정은 그 말에 작게 미소 지었다. 얼마 만의 미소였을까? 생강차요? 그럼 그걸로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진수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은정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설렘이랄까. 아니,
설렘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안도감 같은 것.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일주일쯤 지났을까. 은정은 어느새 매일 아침 진수의 가게 앞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처음엔 서서 마시고 갔지만 이제는 가게 안구석 자리에 앉아 천천히 마셨다. 진수는 그녀에게 말을 많이 걸지 않았다. 그저 차를 내주고 가끔 날씨 이야기를 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했다. 그 적당한 거리감이 은정에게는 편했다. 은정 씨는 가족이 없으세요? 어느 날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정의 손이 컵을 쥔 채 멈췄다. 있었어요. 2년 전까지는요. 아, 진수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고마웠다. 사람들은 보통 더 캐묻거나 위로의 말을 늘어놓거나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진수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한참 후 진수가 말했다.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은정이 고개를 들었다. 진수의 눈빛에 같은 아픔이 보였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이 공허함을 이 남자는 알고 있었다. 같은 겨울을 건너온 사람만이 아는 그 차가움을. 새벽에 가게를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딜 수 없어서요. 일찍 일어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은정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똑같았다. 이 남자도 자신처럼 새벽을 견디고 있었다. 겨울이 제일 싫어요. 아직도 차가운 손이 익숙하지 않아요. 밤에 이불 속에서 손을 뻗으면 옆이 비어 있는 게 진수의 목소리가 잠겼다. 은정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에 손을 올렸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다. 저도요. 매일 깨어날 때마다 옆이 비어 있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손은 계속 포개진 채로.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침묵.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은정은 그에게 반찬을 조금 싸가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 남자가 제대로 먹지 못할 것 같아서. 진수는 새로 끓인 미역국을 내왔다. 혼자 살면 귀찮아서 대충 먹게 되잖아요. 서로 챙겨 먹어요. 그의 웃음 속에 은정의 오랜 그리움이 스며들었다.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잊고 있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그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다. 어느 날 저녁, 은정은 청국장을 끓여서 가져갔다. 진수가 좋아한다고 했던 음식이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아셨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랬나요? 기억도 못했는데 진수가 감동한 듯 웃었다. 그 웃음이 은정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남자의 웃음이 기다려지기 시작한 게. 은정 씨,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파스타 좀 할 줄 알거든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좋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진수가 만든 크림 파스타는 생각보다 훌륭했다. 와인도 한 잔씩 마셨다. 2년 만에 마시는 술이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오랜만에 만들어서 좀 떨렸어요. 둘은 천천히 식사를 했다. 급할 것도 없었고 어색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편해서 놀라울 정도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밥을 먹어온 것처럼. 은정 씨, 행복하세요? 갑자기 진수가 물었다. 은정의 포크가 멈췄다. 행복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2년 동안 그냥 살았어요. 행복한지 불행한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수의 시선이 은정에게 고정되었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은정은 알 수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저도 요즘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은정이 작게 대답했다. 진수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은정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온기였다. 은정 씨, 이거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친구로요. 친구. 그 단어가 조금 아쉬웠지만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의 손이 더 꽉 맞잡혔다. 그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하지만 며칠 후 모든 게 바뀌었다. 어느 눈 내리던 새벽, 은정은 평소보다 늦게 가게에 들렀다. 눈이 많이 와서 청소가 오래 걸렸고 옷이 다 젖어 있었다. 몸이 후들거렸다. 감기라도 걸린 것 같았다. 문을 열자 따뜻한 김이 퍼지고 진수가 놀라며 달려왔다. 은정 씨, 옷이 왜 이렇게 젖었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진수가 급히 수건을 가져와 은정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 묻은 눈을 조심스럽게 털어냈다. 물방울이 떨어졌다. 손끝이 그녀의 뺨에 살짝 스쳤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은정의 숨이 멎었다. 진수의 손이 그녀의 뺨에서 멈춰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가게 안은 조용했고 밖에선 눈이 천천히 내렸다. 숨소리가 섞이는 소리가 들렸다. 은정 씨, 진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 목소리에 담긴 떨림이 은정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은정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눈빛만으로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진수의 손이 천천히 은정의 목선을 따라 내려왔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움직임. 마치 그녀가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은정의 숨이 가빠졌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만하고 싶으면 말해요. 진수가 속삭였다. 하지만 은정은 대답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허락이었고 간청이었다. 진수의 입술이 은정의 이마에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 그리고 천천히 미간으로, 뺨으로, 턱선으로 이어졌다. 은정의 손이 진수의 셔츠를 움켜쥐었다. 몸이 떨렸다. 두렵기도 했고 간절하기도 했다. 진수의 입술이 은정의 귀 밑으로 내려갔다. 목덜미에 그의 뜨거운 숨결이 닿았다. 은정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2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다. 아니, 어쩌면 생전 처음 느끼는 이런 전율일지도 몰랐다. 은정 씨, 당신이 너무... 진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정이 그의 목을 껴안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성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살아있고 싶은, 느끼고 싶은 그 절박한 본능.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격렬하게. 진수의 손이 은정의 허리를 감쌌고 은정의 손은 그의 머리카락을 헤집었다. 숨이 가빠졌다. 가게 안의 공기가 뜨거워졌다. 한참을 그렇게 얽혀 있다가 진수가 은정을 안아 올렸다. 은정은 그의 목에 매달렸다. 진수가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 은정을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다. 정말 괜찮아요? 진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다. 은정이 그의 셔츠 단추에 손을 가져갔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풀어나갔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고 싶어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진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진수의 셔츠가 벗겨졌다. 은정의 손이 그의 맨살에 닿았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살아있는 남자의 몸이었다. 진수도 은정의 젖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몸이 차가워요. 감기 걸리겠어요. 진수가 은정의 몸을 자신의 체온으로 감쌌다. 피부가 맞닿았다.
뜨거웠다. 은정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은정 씨, 진수 씨,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모든 걸 전했다. 간절함을, 그리움을, 외로움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뜨거움을. 진수의 입술이 은정의 목선을 따라 내려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쇄골에, 어깨에, 그리고 더 아래로. 은정의 손이 그의 등을 긁었다. 숨이 거칠어졌다. 아파요. 아니요. 좋아요. 은정의 솔직한 대답에 진수의 움직임이 더 대담해졌다. 손이 그녀의 몸을 탐색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났다. 밤은 깊어갔고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렸다. 작은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피부가 더 많이 맞닿았다. 뜨거운 체온이 섞였다. 은정 씨, 당신이 필요해요. 저도요. 진수 씨가 필요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탐하고 채우고 확인했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렸다. 격렬했다가 부드러워지고 조심스러웠다가 격정적으로 변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더 느끼고 싶어요. 은정의 속삭임에 진수는 그녀를 더 꽉 껴안았다.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받았다.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누워 있었다. 땀에 젖은 몸이 서로 엉켜 있었다. 진수의 손이 은정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은정의 손이 그의 가슴에 얹혀 있었다. 심장 소리가 천천히 안정되어 갔다. 후회하지 않아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정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니요. 당신은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진수가 그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더욱 꽉 안아주었다. 울지 마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잠들었다. 2년 만에, 3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밤이었다. 옆에서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것. 그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누군가의 체온으로 깨어났다. 꿈인가 싶었지만 옆에 진수가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는 그를 보며 은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진수가 눈을 떴다. 그리고 은정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진수가 은정을 끌어안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다. 따뜻했다. 더 자고 싶네요. 저도요. 하지만 가게, 오늘은 쉬어요. 오랜만에 쉬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요. 두 사람은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아침의 사랑은 어젯밤과 달랐다. 더 부드럽고 더 애틋했다. 서로를 확인하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았다. 은정 씨,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 진수가 처음으로 고백했다. 은정의 가슴이 뛰었다. 저도 사랑해요. 2년 만에 하는 고백이었다. 아니, 어쩌면 생전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고백인지도 몰랐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이런 간절함은 없었다. 진수는 달랐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온기가 있었다. 두 사람은 아침을 함께 먹었다. 진수가 간단하게 토스트를 만들고 은정은 커피를 내렸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너무도 소중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은정이 중얼거렸다. 진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 이게 행복이에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바뀌었다. 더 이상 친구도 이웃도 아니었다. 연인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배신감 같은 것.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남편이 떠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와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어도 되는 걸까? 어느 날 밤, 은정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그 미소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았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수가 그런 은정을 발견했다. 은정의 집에 들렀다가 그녀가 우는 소리를 듣고 급히 들어온 것이었다. 은정 씨, 미안해요. 진수 씨. 저 이러면 안 되는데. 진수가 은정 옆에 앉았다. 사진 속 남편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래요. 아내의 사진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요. 은정이 진수를 바라봤다. 하지만 은정 씨, 우리가 다시 사랑하는 건 그들을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들도 우리가 이렇게 죽은 듯이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남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진수가 은정을 안아주었다. 은정은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죄책감도 그리움도 사랑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나왔다. 울어요. 다 울어도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울고 나면 우리 함께 살아가요. 행복하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잠들었다.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골목길에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흩날렸다. 은정은 여전히 새벽에 청소를 했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였다. 습관이 되어서이기도 했고 진수를 만나는 게 좋아서이기도 했다. 은정 씨,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청소 끝나고 같이 산책할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걸었다. 연분홍 꽃이 피 바람에 날려 머리 위로 떨어졌다. 은정이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행복해요. 저도요. 진수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은정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제 겨울을 끝내줬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벚꽃을 바라봤다. 손은 계속 잡고 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은정 씨, 저랑 같이 살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은정이 진수를 바라봤다. 함께 살자는 거예요. 결혼까지는 아직 서로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하지만 같이 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싶어요. 매일 아침 당신과 함께 일어나고, 밤에 당신과 함께 잠들고 싶어요. 은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다.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요. 당연하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며칠 후 은정은 결심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10년 동안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진수 씨와 함께요. 당신도 이해해주겠죠? 나를 사랑했다면요. 은정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다. 잊는 게 아니었다. 마음속 한편에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었다. 진수 씨, 같이 살래요. 은정의 대답에 진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리고 그녀를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다. 고마워요. 은정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 진수 씨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진수의 집으로 은정이 이사를 했다. 짐을 옮기는 날, 은정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다. 버리지 않았다. 다락방에 보관하기로 했다. 언젠가 다시 꺼내볼 수 있도록. 함께 사는 것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다. 두 사람 모두 혼자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서로를 배려할 줄 알았다. 진수는 아침 일찍 가게에 나가고 은정은 낮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 저녁에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서로 안고 잠들었다. 이게 바로 일상이구나. 은정이 중얼거렸다.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하루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이 너무도 소중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자는 것. 그 당연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어느 날 저녁, 진수가 은정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 안에는 은반지 2개가 들어있었다. 화려하지 않은 심플한 디자인의 반지, 커플링이에요. 결혼 반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약속의 표시요. 괜찮아요.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수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주고 있다는 걸 알았다. 결혼이라는 무거운 제도 대신 단순한 약속.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좋아요. 끼워주세요. 진수가 은정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딱 맞았다. 은정도 진수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예뻐요. 당신이 더 예뻐요. 두 사람은 키스했다. 길고 깊은 키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확인했다. 이제는 죄책감 없이 온전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다. 여름이 왔다. 뜨거운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바닷가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다. 손을 잡고 가끔 물장난을 치며 아이처럼 웃었다. 은정 씨, 사진 찍어요. 진수가 카메라를 꺼냈다. 두 사람은 함께 셀카를 찍었다. 환하게 웃는 얼굴. 행복이 사진에 고스란히 담겼다. 저녁에는 횟집에 가서 회를 먹고 소주를 마셨다. 취기가 오르자 은정이 진수에게 기댔다. 진수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은정 씨, 정말 고마워요. 제 겨울을 끝내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제 봄을 데려다 줘서요. 두 사람은 호텔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다. 달빛이 바다에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은정 씨, 진수가 뒤에서 은정을 껴안았다. 그의 온기가 등으로 전해졌다. 은정이 그의 팔을 꽉 잡았다. 여기서 하고 싶어요. 은정의 속삭임에 진수의 숨이 거칠어졌다. 두 사람은 창문을 닫고 침대로 향했다. 바다의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가 되었다. 이번엔 더 격렬하게, 더 솔직하게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를 탐하고 채웠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이제는 서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고 밤에 잠들 때도 옆에 있는 것. 그 존재감이 너무도 소중했다. 하지만 완벽한 관계는 없었다. 가끔 다툼도 있었다. 사소한 것들로 설거지를 누가 할 것인지, 주말에 뭘 할 것인지, 친구를 초대하는 문제 등등. 왜 맨날 제가 설거지를 해요? 제가 요리를 했잖아요. 요리하는 사람이 설거지까지 하라는 법은 없어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정이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진수는 혼자 거실에 남아 한숨을 쉬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진수가 방문을 두드렸다. 은정 씨, 미안해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화 풀어요. 대답이 없었다. 진수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은정이 침대에 누워 울고 있었다. 은정 씨, 왜 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수가 은정 옆에 누워 그녀를 안았다. 은정이 그의 품에서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예민했어요. 사실 설거지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뭐가 무서워요? 이 행복이요. 이렇게 행복하면 또 잃을까봐 무서워요. 남편 때처럼 갑자기 당신도 떠날까봐. 진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제야 은정의 불안을 이해했다. 한 번 큰 상실을 겪은 사람은 늘 두려워한다. 또다시 그런 고통을 겪을까봐. 은정 씨, 나 안 가요. 어디도 안 가요. 여기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네, 약속해요. 매일 아침 당신 곁에서 일어날 거예요. 매일 밤 당신을 안고 잘 거예요. 늙어서 주름투성이가 되어도 함께 있을 거예요. 은정이 웃으며 울었다. 진수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사랑해요. 은정 씨, 저도 사랑해요. 진수 씨.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다. 그리고 화해의 밤을 보냈다. 이번에는 더 부드럽게, 더 천천히 서로를 위로하며. 가을이 왔다. 1년이 지났다. 은정과 진수가 함께 산 지 벌써 1년. 두 사람은 기념일을 맞아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1년이 벌써 지났네요. 정말 빨랐어요. 행복한 시간은 빠르다더니. 진수가 샴페인을 따랐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우리의 1년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위해서.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함께 찍은 사진들을 봤다. 1년 동안의 순간들, 웃는 얼굴, 장난치는 모습, 여행 사진, 일상의 순간들, 모든 게 소중했다. 은정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진수가 은정의 손을 잡았다. 진지한 표정으로. 저랑 결혼해 줄래요? 순간 시간이 멈췄다. 은정의 심장이 쿵쿵거렸다. 아직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1년 동안 함께 살면서 확신했어요. 당신이 제 마지막 사람이라는 걸.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걸. 진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열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왔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 함께라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요. 서로의 겨울을 함께 견뎌낼 수 있어요.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네. 좋아요. 결혼해요. 진수 씨. 진수가 은정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완벽하게 맞았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오래오래 고마워요. 은정 씨. 제 인생에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겨울을 끝내줘서. 그날 밤 두 사람은 약혼을 축하하며 사랑을 나눴다. 이제는 약속된 미래가 있었다. 함께할 모든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다.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옆에 누군가가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은정 씨. 추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3년 전, 4년 전, 그들은 각각 가장 추운 겨울을 보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남겨진 그 겨울.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함께였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다. 은정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진수는 검은 턱시도를 입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할 수 있습니다. 진수가 은정을 끌어당겼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축하의 함성도 들렸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따뜻한 남쪽 나라로 해변에 누워 햇살을 받으며 두 사람은 행복을 만끽했다. 은정아, 진수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존댓말이 아니라 반말로. 은정도 반말로 대답했다. 어색하지만 설렜다. 왜요? 아니, 왜?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키스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따뜻한 햇살 아래서 이보다 완벽한 순간은 없을 것 같았다. 진수 씨, 고마워. 내 겨울을 끝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게 다시 봄을 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랐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함께니까, 서로가 있으니까. 겨울은 끝났다.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두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봄은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다시 겨울이 와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사랑이 있으니까, 서로의 온기가 있으니까. 은정은 더 이상 새벽에 혼자 청소를 나가지 않았다. 이제는 진수와 함께 가게를 열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하루를 보냈다. 저녁에는 함께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서로 안고 잠들었다.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두 사람의 반지가 달빛에 반짝였다. 약속의 표시, 사랑의 증거. 겨울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함께 봄을 걷고 있었다.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으며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온기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 온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겨울도 견딜 수 있으니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너무 길고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봄은 언제나 조금 늦을 뿐 반드시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작은 온기 하나가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니까요. 사랑은 나이와 시기를 가리지 않아요. 마음이 닿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혹시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거나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겨울을 함께 건너는 작은 온기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피워내는 봄꽃이 되어주니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따스노우였습니다. 따스님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